이 화가 놀자 그 출연진들을 우리가 만나봐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학교마다 돌면서 엄정한 예심을 거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인재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숨어있는 과학 영재를 찾아라. 과학 한번 잘하기로 소문난 중학교. 과학 우등생이 많다는 이곳에서 특별한 인재를 찾는다. 과학 잘하는 애들은 가라. 과학 성적 상위 50%는 무조건 탈락. 하위 50%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퀴즈 대회가 시작됐다. 틀려도 좋다. 비웃어도 좋다. 누가 뭐래도 기죽지 않는 당당한 도전 정신. 기상천외한 대답, 톡톡 튀는 아이디어,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생활 속의 과학 지식. 치열한 예심을 거쳐 드디어 최종 5인이 결정됐다. 무한 가능성을 가진 이들의 무한도전이 시작됐다. 일주일 전에 제가 학교를 갔었거든요. 네. 그때와는 좀 얼굴이 달라졌어요. 좀 수척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우리가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시민중학교 대표 최준 학생부터 각오. 예. 네, 평소 때 화학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나오게 되었고 친구들과 힘을 합쳐 꼭 우승을 하겠습니다. 예. 아유, 박수. 대단한. 약간 좀 긴장을 한 것 같은데 긴장을 풀어줄 겸 우리가 박수도 한번 쳐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성중학교 대표 김수현 학생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예선에서 힘들게 올라온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각오를 이야기해줬습니다. 다음은 화원중학교 현동근 학생. 이때까지 힘들게 공부한 걸 헛되이 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주일 공부했잖아요. 예.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환호 여자중학교 이경원 학생 각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총 동원해서 우리 학교가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퀴즈 방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1라운드는 가볍게 몸을 푸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운동하는 거예요? 네, 아주 가벼운 예. 마음으로 이제 참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쉬운 문제들이 나갈 텐데요. 자, 이제 이 앞에 있는 전원 학생들이 문제가 나가게 되면 정답 팻말을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대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들은 그 정답 팻말을 참조를 해서 최종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엄마가 아끼는 접시에 금이 없다. 그런데 접착제는 구할 수 없는 상황.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접착제 없이 접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식초, 2번 간장, 우유, 4번 식용유. 야,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접시가 깨졌습니다. 접착제만 있으면 가능한데 좀 지금 꼰대 있으면 접착제가 되긴 하죠. 네. 없는 거예요. 네. 1번이 식초, 2번이 간장, 3번이 우유, 4번이 식용유인데 일단 우리 학생들 정답이 뭔지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 앞에 있는 팻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다양한 답변이 나왔어요. 특히 도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원 3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해야 하는데 4명의 친구들 마지막 최종 답, 팻말 들어주십시오. 네, 3번 그리고 환호여자중학교가 4번을 들어줬습니다. 왜 4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4번이 식용유거든요.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식용유랑 유리그릇이랑 만나면 뭔가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서 생각했습니다.
반응이요. 식용유가 접시를 어떻게 좀 녹이는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붙이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모르죠. 예, 정답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주십시오. 정답은 우유입니다. 우유 속의 단백질인 카제인은 열과 산에 약해서 쉽게 분자들의 구조가 변합니다. 이때 접시와 함께 끓으면 금이 간 접시도 쉽게 메울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우유였습니다. 저는 사실 식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식초가 좀 혼동될 수가 있어요. 산이기 때문에 예. 접시를 이렇게 녹이지 않을까, 예. 성분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도 예. 그렇다면 오답을 예. 이야기한 건데 이번엔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신사생님 여러분, 집에 있는 마술쇼가 시작됐습니다. 병이 비어있는 손에서 병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신문지상의 물이 감쪽같이 사라졌군요. 참,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요. 물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하시죠? 자, 여러분들도요, 쉽게 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걸 이용해가지고 마술을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물이 사라지는 마술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습기 제거제, 2번 일회용 기저귀, 3번 실리카겔, 4번 드라이 아이스. 신기해요. 네, 정말 물이 마술이죠. 네. 사라졌습니다. 특히나 이 신문지에 물을 부었는데 네. 전혀 물기를 머금지를 않았어요. 네. 정말 신기한데 과연 이것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답팻말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분산돼서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1번도 있고요. 2번, 3번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3번 든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환호여자중학교의 정현 학생, 3번이 실리카겔이거든요. 왜 3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복잡해서. 아, 정말 예. 보통 시험 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름이 어렵고 지문이 길면 예. 답을 그냥 그게 정답이다라고 예. 소위 말해서 그냥 찍는 거죠. 예. 그럴 수가 네, 있습니다. 아주 그 청명한 학생입니다. 예.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보통 문제를 출제하시다 보면 예. 정답이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서 좀 이제 길어지기가 쉽고 좀 복잡해지기가 쉽거든요. 아까 자, 1, 2, 2번 3, 4가 다 선택했던 친구 손 나왔었는데. 예, 들어보세요. 예, 들었습니다. 예. 우리 박도희 친구. 네, 저기 예. 이번 아기 기저귀가요. 아이들이 오줌을 싸게 되면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컵안에도 그 안에 있는 가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요 없어지게 한 게 아닌가. 그럴 듯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아기들. 아주, 예, 합리적인 그렇지만 그 설명이 안에 있긴 해요. 아기들의 그런 용변이 예.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 선수들의 최종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모두 또 2번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 대표 선수들은 한마디로 친구들 의견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가겠다 이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을 예. 확인하고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답 주십시오. 야, 예상했던 대로 네, 예, 기저귀였습니다. 이 예. 기저귀가 흡수 폴리머라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자기 부피의 1000배까지 흡수를 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마술과 같은 그런 네. 비밀을 가지고 예.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3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중학교, 그리고 도성중학교, 또 화원중학교는 1, 2, 3번 문제를 모두 맞췄기 때문에 네. 3개의 선인장을 받았는데, 화원여자중학교는 첫 번째 문제를 안타깝게, 틀렸었어요. 예.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네, 그럼요. 명심하시고요. 네. 자, 그래요. 기저귀의 비밀, 마술에서 물이 사라지는 비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네. 검증을 해보자고요. 이거 물이 있어요. 이 컵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보이시죠? 확인하셨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가 물을 붓겠습니다. 자, 물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여러분, 이럴 때 맞추시면 돼요. 예. 전혀 흐르지가 않았습니다. 물 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고요. 아직도 네. 물이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다시 쏟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나왔는데요. 바로 이게 예.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젤 형태로 변합니다. 네. 가루가 있습니다. 이 변하는 가루가 있는데 여기에 물을 부었을 때 그 가루가 젤로 변하면서 전혀 흐르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더욱더 우리 친구들 분발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예로부터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의 지혜 속에도 화학 원리가 숨어 네.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4번째 문제는요. 전통 생활 상식 속에 녹아 있는 우리 조상들의 화학 지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그 원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비누로 머리를 감은 뒤 식초로 헹군다. 2번 간장을 숙성시킬 때 숯을 넣는다. 3번 추수가 끝난 밭에 재를 뿌린다. 4번 김치가 씌워지는 걸 막기 위해 조개 껍데기를 넣는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화학 원리들.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에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저건 그냥 예전부터 내려오던 네. 방식인데 정도만 알았지 저 안에 화학 원리가 들어있을 네.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면은 저희보다 산 날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혜를 알 수 있을지 한번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계속해서 들고 있고요. 예. 좀 다릅니다. 우리 최준우 학생은 3번을 들었는데 4명의 친구들은 전혀 3번과 비켜간 1번, 2번, 4번을 들어줬어요. 그렇다면 다양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먼저 저기 뒤에 2번을 선택한 친구, 간장을 숙성시킬 때 숯을 넣는다. 네, 그 1번, 3번, 4번은 다 산성이나 연기성을 중성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2번은 그 나머지 그냥 다른 노폐물들을 그냥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듯한데 우리 대표 최준우 학생은 또 3번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잘 몰라서요. 앞에 애들이 예? 3번이라고 하는 거 보고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시민중학교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들기 때문에 우리 최준호 학생이 대단히 힘드실 것 같아요. 계속 선택을 하느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생활 상식 네. 중에 원리가 다른 하나입니다. 원리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또 최종 선택하는데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최종 선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와, 최준 학생 바로 바꿨습니다. 예, 바꿨습니다. 모두가 또 2번을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또 최준 학생은 3번을 네. 했다가 2번으로 또 바꿨고요. 그럼 정답이 2번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예, 4개 학교 모두가 또 네. 동시에 네. 선인장을 획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외에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계속해서 다 맞히고 예,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접전이 하다가는 될 줄은 몰랐어요. 2라운드에 과연 두 개 팀, 어떤 팀이 고를 수 선정이 있을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예. 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그 네. 생활의 지혜인데 그게 네. 왜 그렇게 중화작용과 연관이 되는지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먼저 머리를 감고 식초를 헹구는 것은요. 사실 예.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번 이제 몸으로 느끼는 중화 반응으로 실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주로 이제 샴푸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샴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약산성으로 우리 이 머릿결을 좀 손상시키지 않도록 이미 이제 액성을 맞춰 놓은 것이고요. 예. 그걸로 이제 샴푸로 머리를 감고 나서 식초로 이제 헹굴 때는 중화를 못 느끼겠지만 비누, 특히 빨래 비누 등으로 한 번 정도는 예, 감아 보시면은 머리카락이 되게 뻑뻑하거든요. 그럴 때 식초로 예. 헹구게 되면 정말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주 머리가 짧은 우리 남학생들은 이제 잘 못 느끼시겠지만 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몸으로 느끼는 중화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아까 숯을 넣는 것은요. 숯을 이제 현미경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원래 나무를 태웠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세포들이 그대로 안에 다 들어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뭐든지 다 빨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흡착의 원리에 의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원한 그냥 탄산음료 한번 쫙 들이켰으면 좋겠다. 그냥 네. 트름 한번 쫙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텐데요. 저부터. 그러니까요. 그 탄산음료가 놀라운 변신을 했습니다. 요즘 UCC를 통해서 떠도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는 친구, 탄산음료와 관계된 거. 예, 박경준 친구. 콜라에 아이스크림 넣으면 폭발하는 거. 그렇죠. 콜라에 아이스크림을 입구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두고 마시면 마시다가 이렇게 폭발을 해버려요. 바로 이런 탄산음료 분수가 분수 쇼인데요. 본 적이 막 터지니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탄산음료가 사탕과 만나서 네. 아이스크림이 아닌 사탕과 만나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정말 탄산음료와 사탕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에게? 이게 아닌데? 담당 PD가 생각한 광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탕과 콜라가 만나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사탕 표면에 있는 미세한 작은 구멍 때문입니다. 그 구멍이 콜라와 사탕의 접촉 면적을 넓혀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중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커피를 탈 때 저어가면서 탄다. 2번, 각설탕보다는 가루설탕이 더 잘 녹는다. 3번, 바람이 불면 산불이 잘 일어난다. 4번, 뜨거운 음료를 빨리 먹으려면 후후 불어먹는다. 네, 탄산음료의 분수와 같은 원리는 네. 어떤 것일까 하는 문제였는데 정답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는지 펜발 네. 들어주십시오. 2번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꼭 이런 상황에서 3번, 4번 환호여자중학교가 예. 분열이 일어났어요. 예, 이번에는. 네. 다 2번, 다른 학교는 다 2번이라고 들었는데 예. 환호여자중학교만 2번, 3번, 4번이 나왔거든요. 네. 새 학교는 네. 그래 2번 고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원이자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성중학교 이번에 못 맞출 거다 6번 문제에서. 그런데 본인이 지금 곤란하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고집을 할 겁니까? 아니면 친구들 생각을
존중을 하겠습니까? 네, 저는 제 고집대로 나가겠습니다. 고집대로 나간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한호 여자중학교 4명의 친구들 동의합니까? 마지 못해서 예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빨리 정답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답 주십시오. 자. 고집대로 가는 게 맞았어요. 네. 예, 아유, 우리 한호 여자중학교 이경원 학생. 그래요. 그렇다면 이경원 학생 왜 고집을 했는지, 왜 2번이 같은 원리인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각설탕은 면적이 가루 설탕보다 물에 닿는 면적이 좁을 것 같아서 2번을 선택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 예.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방금 그 사탕이요. 이제 미세한 구멍들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아라비아 고무 같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 성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탄산음료 속에 탄산하고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예.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다량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또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예. 빠져나오게 되고 구멍이 있으니까 또 그 반응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예. 결국 막 솟아오르게 되는데요. 이제 동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안타까웠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온도가 조금 요즘에 이제 날씨가 네. 좀 쌀쌀해졌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가 조금 덜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 어떤 반응 속도는 온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더운 여름에 실험했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주 폭발적인 반응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방금 이것 자체는 이 사탕 속에 있는 미세한 구멍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구멍들이 표면적을 넓혀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기회를 한번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준비한 문제는 다 드렸고요. 네. 마지막 주관식 문제. 창의성과 또 얼마나 획기적인 뭐 대답을 하느냐. 물론 화학 원리는 맞아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걸 네. 중점으로 하되 창의성이 얼마나 돋보이냐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네. 점수를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 문제인데요. 1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4명의 친구가 머리를 맞대서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같은 양의 물에 같은 양의 설탕과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맛을 보지 않고 소금물과 설탕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뭐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뭔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한 시간이 1분입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한 10초, 20초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 집에서 부엌에 있는 소금물, 설탕물을 맛을 보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실험실에 있는 여러 용액들을 맛을 보고 그 물질이 뭔지 특성을 알아낸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금물과 설탕물도 맛을 보지 않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동안 빨리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들어주십시오. 자, 들어줬습니다. 자, 어디부터 볼까요? 우리 시민중학교. 물을 끓이면 물에 증발이 돼서 소금은 탁탁탁 튄다. 네. 그리고 설탕은 녹게 된다. 네. 그러니까 끓여봐야지 안다. 네. 이렇게 예. 정답을 적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도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철사와 실로 고리를 만들어서 두 용액에 넣고 꺼낸 뒤에 결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결정의 모양으로 구분한다. 예. 그래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원중학교는 시민중학교와 비슷해요. 물을 증발시켜서 입자의 크기로 구별한다. 네. 어떻게 입자의 크기를 구별한다는 거죠? 그 물을 증발시키면 남는 소금이 입자가 남기 때문에 그걸로 소금과 그 설탕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 현미경이나 돋보기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그 입자가 크기가 구별되잖아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환호여자중학교는 역시 비슷해요. 끓는 점, 물을 증발시켜서 입자의 크기를 구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아니다. 나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이 있다라는 친구 있을까요? 점수
드립니다. 예. 소금물이랑 설탕물 놔두고 중간에 개미를 놔두면 야, 예. 설탕 있는 쪽으로 개미가 가니까. 네. 네. 그래요. 아주 보너스 점수 나가야 되겠습니다. 개미가 설탕물로 가겠죠. 네. 소금물은 안 가겠죠. 네. 그런 방법. 아주 현명한 점수를 방법입니다. 좀 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너스 이렇게 점수 획기적인 드려야죠. 답안이 계속 나올수록요, 그 학교의 점수는 플러스가 됩니다.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친구, 도성중학교. 설탕물과 소금물을 살에 발라 보았을 때 더욱더 끈적거리는 게 설탕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끈적거리는 정도.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설탕물은 오래 네. 놔두면 끈적끈적하게 되니까요. 예. 소금물도 약간 끈적이는 정도가 있지만 설탕물이 좀 더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답을 네. 선생님께서 확인하기 전에 네. 오늘 대답한 두 친구가 있어요. 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네, 보너스 점수 드리겠습니다. 1점씩 몇- 드리겠습니다. 1점씩 예. 드리겠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일단. 예. 자, 그렇다면 이제 1라운드의 예. 막판 뒤집기가 되겠죠. 주관식 문제. 네, 한 네. 학교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점수 배점은 몇 점으로 하실 건가요? 점수 배점은 2점인데요. 2점. 2점, 1점, 0점을 다양하게 예. 드릴 수 있는데 예. 지금 2점과 1점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 2점과 1점을 답변은,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답이 나오면은 바로 2라운드 진출자들이 예. 선발이 되겠죠. 자, 예. 정답 어느 학교에게 주시겠습니다. 예, 시민중학교가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예. 2점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축하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중학교에게 3점이 돌아가는 택이 되죠. 네, 예. 네. 그렇다면 1점은 어느 학교에게 주시겠습니까? 예, 1점은 세 학교 모두 1점을 드릴 텐데요. 예. 일단 물을 증발시키는 것은 맞지만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녹지 않고 나중에 증발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학생이 설명한 것처럼 현미경으로 확인하거나 또 이제 만져보면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단면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서 거친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음. 하지만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는 점이 이제 소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증발을 시키는 과정에서 용액 색깔도 변하고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타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남아서 두 개의 입자의 크기로 구별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기 그렇죠. 때문에 하지만 끓이는 것은 맞았거든요. 맞았죠. 그래서 1점씩. 예. 그리고 이제 예. 우리 자 도성중학교의 경우에는요. 철사와 실로 고리를 만들어서 결정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과포화 용액이 된 상태에서 결정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동일한 양을 넣었다고 했지만 그게 포화되는 정도 이상인지 아닌지를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온도에서 계속 불포화로 남아 있으면 결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것은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예. 1점을 드리겠습니다. 야, 거기에다가 또 한 학생이 획기적인 보너스, 예. 답안을 줬기 때문에 보너스 네. 1점을 해서 네. 2점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통과자, 2라운드 진출 학교는 시민중학교와 도성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결심했어. 하가 놀자 우승은 우리 거야. 가자, 화이팅! 도성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왔습니다. 도성 화이팅!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란 종이가 보이실 겁니다. 이 안에 지금 뭐 겉으로 보시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네. 자, 이 과학이 정말 실험을 예. 통해서 발전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험 퀴즈를 이제 시작을 예. 할 텐데요. 여기에 이제 쓰여 있는 이 비밀 지령을 읽어내야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대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예. 비밀 지령을 받아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 만약에 이 종이를 망치게 되면 지령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유. 다음 실험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고난이도 예. 실험 퀴즈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네. 비밀 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네. 예, 시민중학교에게 제가 노란 종이 하나를 드리고요. 예, 도성중학교에게 선생님이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 앞에 있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파악을 해주십시오. 네. 뭐 열을 이용할 수도 예. 있겠고요. 또 그렇죠. 다른 용액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도성중학교는 열을 이용해서 글자가 하나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 지령을 빨리 할수록 실험이 또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나왔습니다. 여자 MC에게 지령을 받아라예요. 야, 이제 스피드하게 실험을 용액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열로 다시 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학교 선생님에게 가시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지령을 공개합니다. 주어진 3가지 용액의 밀도를 구하고 밀도가 큰 순으로 탑을 쌓은 뒤 탑의 색깔을 변화시킬 것. 탑 색깔이 빨리 변하는 팀이 오늘의 최후 승자가 됩니다. 떨어뜨려서 그 색깔의 변화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말로는 무지무지 복잡해요. 우리 학생들 굉장히 진지하게 실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린더가 주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질량 또는 무게를 잴 수 있는 이제 질량 저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멋진 그 층이 있는 음료수. 밀도부터 저울에 있으니까 위에 적어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하나 적어서 비교를 해서 굉장히 이렇게 몰려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을 올라가는데 잘 단합해서 먼저 구해야 됩니다. 네, 그 밀도의 각자의 밀도의 값을 지금 도성중학교도 정답을 도성중학교가 외쳤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요 시민중학교가 밀도를 구하면서 바로바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성중학교가 먼저 끝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나와서 앞쪽으로 와서 네. 세 가지 먼저 용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세 가지 액체 물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먼저 저희는 3가지 용액을 A, B, C로 나눴습니다. A 용액이 1.008, 또 B 용액은 1.46, C 용액은 1.498로 나왔습니다. 일단 밀도 값을 구했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밀도 값을 구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류가요? 그래서 세 가지 이 용액에서 이제 한 가지 물질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요. 하나는 1보다 더 큰 값이 나오고 하나는 1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셋 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 1이고 두 가지가 1보다 큰 값이 나와서 측정 수치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탑을 만드는 속도는 대단히 빨랐고요. 또한 탑을 만드는 순서도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이제 사용된 용액이요 글리세린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식초와 식용유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글리세린이 가장 밀도가 높아서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식초를 올려주고 그다음 이제 위에 식용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와 식용유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계속 섞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물하고 글리세린, 그러니까 식초와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시 섞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컵의 컵의 옆면을 따라서 이제 조금씩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층을 잘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험을 제대로 잘 한 거네요. 자, 지금 시민중학교는 아직까지 정답을 도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민중학교의 그 수치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네, 저기 그 3가지 용액 중에요. 첫 번째 식용유는요. 밀도가 그 0.5, 그리고 아세트산은 0.2, 그리고 또 이거 투명색에 이거는 1.4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세트산이 0.2가 나왔습니까? 네. 0.2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치상의 오류는 양쪽 팀 다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실험치를 가지고 구하다 보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서 실험을 하면서 실험치를 구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탑을 다 완성을 했지만 속도가 더 빨랐던 도성중학교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TBC 생활과학 퀴즈 화가 놀자. 오늘의 우승팀은 도성중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아유. 네, 최우수 팀에게는요 트로피와 200만 원 상당의 학습 기자재가 증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학생들에게는 또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이 됩니다. 우리 1등한 팀 감의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학생이 한번 대답을 해주죠. 어떤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은 것 같습니까? 몰랐던 생활 속의 화학들 예. 이런 거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그럼 그렇군요. 이제 그럼 화학 점수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점이요. 박수 한번 주시죠. 이 중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나중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TBC 특집 생활과학 퀴즈 화가 놀자. 오늘 도성중학교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생활 속에서 이렇게 원리를 알아간다면 과학성도 그냥 쑥쑥 오를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뭔가 달라졌다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서 과학과 함께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자, 다 같이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화가 놀자!